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중도 포기를 하고 중간에 폐업신고를 자진 폐업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 그런 보도자료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연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9년도 10월 24일부터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최고 금액이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오르기 전에 임대사업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임대사업을 자진 폐업을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러한 문의사항, 말소 신청 등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하는 그러한 보도자료들이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과태료 주의보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 등록 임대주택 중도 포기하면 3천만원 과태료 낸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법령 개정사항은 2019년도 10월 24일부터 적용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의무 임대기간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1,000만원이었던 과태료가 2019년 10월 24일부터는 3천만원으로 상향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매도를 함으로써 1,000만원 과태료만 지불을 하고 일단 말소 신고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태료 오르기 전에 늘어나는 임대사업자 자진 폐업,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태료는 2019년도 10월 24일부터 과태료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문의, 말소 신청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에는 일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서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인에게 매도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의무기간을 준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요. 임대사업자 간 매도를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다 세금 감면 혜택에 있어서는 혜택을 주지 않고 모두 다 환수를 하게끔 돼 있다 하는 점, 그런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대사업자 간 등록 임대주택 거래가 어렵게 된 것은 9.13 대책 이후에 서울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청약 조정 지역 내에서는 주택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고 종부세 합산 부과 등 중요한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사항 때문에 임대사업자 간 거래도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과 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 및 명칭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단기 민간임대,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구분을 하고 있고, 단기 민간임대는 4년,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8년의 의무기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는 3천만원, 임대료 상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또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기존의 내용과 개선안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거주 중 미임대를 했을 경우, 그리고 허가 없이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기존에는 호수별로 1,000만원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계산한 내용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준수 규정, 임대료 상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전에는 1차 위반 때 500, 2차 위반 때 700, 3차 위반 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계산안에서는 1차 위반 때 1,000만원, 2차 위반 때 2천만원, 3차 위반 때 3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상한 규정이 상당히 상향이 되었다 하는 점, 그러한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양도를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양수자가 임대사업자로 필히 등록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오게 됩니다.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임대 사업자 간에 승계되는 그러한 경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전 임대인의 기간을 인정함으로써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주는 혜택은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제한이 되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들의 주장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주장이나 건의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임대기간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임대사업기간에 받았던 혜택, 그러니까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취득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이라든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이러한 혜택 금액을 다시 지자체 그리고 국세청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과태료 부담까지 부과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택임대 사업자 간의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들, 또는 중간에 부득이하게 경제적 사정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일단 임대주택을 매도를 해야 되는,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었을 때 그런 분들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태료가 3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중도에 경제적 문제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임대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도 처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도 함께 승계가 되도록 해서 임대사업자 간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현재 임대주택을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10월 24일 이후부터는 과태료가 지금의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처분과 보유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